네, 코리안 아빠의 투자일기 오늘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K 밈코인이 먼저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K 밈코인 만들자는 얘기를 전에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안 아빠의 투자일기는 인문학적 추론 영역이니까 절대 투자의 기준으로 삼지 말아주세요. 자, 스테이블 코인이 몰려오면 이제 전 세계에 머니 리셋이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각국의 통화 주권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런 기획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시면 보시고 다 뭐 이미 그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삼성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뉴스도 이제 뜨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창용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국회에 나와가지고 증언한 발언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그래도 이창용 총재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취지는 공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토양, 그 다음에 그런 법적인 규제, 그런 환경, 이것들이 제대로 마련이 돼 있느냐라는 현실적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약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가가지고 사가지고 바이낸스나 이런 데로 막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외환에 대해서 자유화돼 있는 국가가 아니죠. 외환 거래가 자유화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화폐를 외국으로 보내는 거에 대해서 일일이 다 컨트롤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뭐 너무 작은 데들한테 뭔가 이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할 수 있게 하면 그게 이제 통화량이 막 무지하게 막 늘어날 텐데 그러면 그게 갑자기 도산할 수도 있고 그러면 통화량을 팽창시키는 데는 유리한데 나중에 이 통화량을 줄이는 건 어떻게 할 거냐? 결국에는 한국은행의 어떤 그런 통화 그 기능, 통화량을 조절하는 그 기능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다 들어보면 결국은 뭐냐? 지금 못한다 이 얘기예요. 네,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이제 대전제가 있는데 과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쓰려면 이 전제가 필요한 거죠. 한국은 금융 강국인가? 그래서 글로벌 결제에서 원화가 통용이 되려면 원화 자체의 국제적인 수요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원화의 글로벌 외환 거래 비중은 1%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나라의 내수용 토큰에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지니어스 액트 이후에 전 세계가 95% 이상의 그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금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5개국 누구나 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고 또 보유하고 싶어 하죠. 왜? 이걸 보유하면 자국의 어떤 그 환율 리스크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원화가 경쟁할 공간이 실질적으로 과연 존재하느냐 이거를 현실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외환 전문가 뭐 김준성 이런 분들도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삼성이 달러를 안 판다. 예, 그래서 환율이 왜 올라가냐? 삼성이랑 그 SK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수출이 잘 되고 많은 달러가 들어오긴 하지만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 우리가 지금 뭐 200조 달러가 뭔가 이렇게 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야 앞으로도 달러가 엄청나게 필요한데 이 달러를 지금 팔아가지고 원화로 팔아가지고 나중에 이게 어떻게 환율이 오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지금 달러를 안 팔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따라서 심지어 삼성조차도 하이닉스조차도 원화에 대한 수요가 없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며 이거 뭐 누가 살 거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당정에서 뭐가 있냐? 금산분리법이 있어요. 아까 뭐 삼성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삼성은행, SK은행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금산분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은행을 직접 소유를 못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은행을 직접 소유하게 되면 자기 쌈짓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규제가 있거든요. 이런 규제가 명백하게 존재를 하는데 어떻게 삼성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다 존재하는 한 진행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여러분 잘 지켜보시면 자 이번에 블랙핑크 리사가 월드컵 LA 그 개막식에서 개막식 무대에 섰습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죠. K-팝이 이제 뭐 지역의 어떤 그런 음악 이게 아닙니다. 또 뭡니까? 데모넌터스의 이재가 보첼리와 듀엣으로 월드컵 개막식에서 네, 예, 한국말로 이제 DNA라는 월드컵 주제가를 불렀거든요. 네, 진짜 뭐 K-팝이 장난 아닙니다. 이제 한국말로 불렀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K-팝의 어떤 시장 자체가 거의 이제 13조를 넘어간다라는 어떤 분석들도 있죠. 근데 뭐 13조만 되겠습니까? 전 더 된다고 보는데 뭐 제가 데이터 근거는 없으니까 아무튼 13조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빨리 K컬처 토크노믹스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자, 기존 밈코인의 문제점을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도지코인으로 뭘 살 수 있습니까? 거의 실사용처가 없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뭐 처음에는 뭐 이거 가지고 뭐 테슬라 살 수 있다고 이런 뻥을 쳤지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안 되죠. 도지, 페페, 시바이누 다 결제 가맹점이 전무하죠. 그래서 오직 남이 비싸게 사줄 것이라는 기대만 남은 투기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기 자산과 통화는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밈코인은 이제 투기로만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요는 전혀 없고 가치 저장이 아닌 카지노 칩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팬덤과 투기 커뮤니티는 저는 엄연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지코인 보유자들의 목적은 시세 차익이 99%죠.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면 다 이탈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다 이제 시세 차익 거두고 다 나가죠. 하지만 이 팬덤은 다릅니다. 팬덤은 밈코인 커뮤니티는 가격 상승기에만 활성화되지만 BTS 아미는 가격과 무관하게 지속적인 소비 행동을 하죠. 우리 오빠들이 뭐 인기가 좋든 없든 아니면 군대를 갔든 뭘 했든 아미들은 계속해서 그걸 지지해주고 소비해주고 하기 때문에 이 문화적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 보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팬덤이 결국에는 K 밈코인과 연결됐을 때 엄청난 경제적 시너지가 발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왜냐? K 컬처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글로벌 수요가 없죠.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밈코인은 사용처가 존재하지 않죠.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지만 만약에 K 컬처 밈코인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BTS 코인을 만든다. 그러면 전 세계 팬덤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요가 충족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콘서트나 음원 결제를 통해서 유틸리티성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컬처는 이미 글로벌로 검증된 현상이죠. 그래서 거의 팬덤 규모가 2억 명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오늘자로 블랙핑크 유튜브 구독자만 하더라도 1억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BTS가 한번 떴다 하면 뭐 매출이 뭐 100만 달러 100M이니까 100만 달러가 아니죠. 100만 달러, 1000만 달러, 1억 달러죠. 1억 달러 투어 한번 떠났다면 막 1억 달러씩 돈을 벌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글로벌로 검증된 현상이 바로 K컬처입니다. 그리고 아미는 이미 비합리적 소비를 자발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BTS 팬 1인당 연간 지출이 미국에서 한 1422달러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여기서 뭐 한정판 뭐를 한다 아니면 뭐 아티스트 뭐를 위해서 뭐 소비를 한다 하게 되면 K 밈코인을 보유하려는 팬심이 엄청나게 강화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쓸 수 있는 밈코인은 결국에는 통화가 될 수 있다 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밈코인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BTS 코인을 가지고 음원도 구매하고 콘서트 티켓도 구매하고 굿즈나 앨범도 구매하고 하게 되면 이 수요가 계속 높아지겠죠. 그러면 BTS 입장에서도 만약에 수요가 많아지면 이거를 밈코인으로 결제하게 만들면 어때요? 콘서트 티켓 가격도 결국에 수익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BTS 코인 100장, 100개 이렇게 하면은 100개를 받았는데 토크노믹스에 의해서 가치가 올라가. 그러면 수익성이 더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다음에 그 뭐 일부는 뭐 어떤 소각을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만들자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쓸수록 희귀해지고 희귀해질수록 쓰고 싶어지는 그런 어떤 희소성의 가치, 희소성의 가치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이 팬덤들에 의해서. 그래서 결제 시에 이제 소각하는 구조가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뭔가 K 밈코인이 디플레이션 화폐화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팬덤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런 소각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뭔가 희소성 비트코인과 같은 희소성 내러티브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토크노믹스를 만들게 되면 K 밈코인을 통해서 결국에는 K컬처 글로벌 화폐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 밈코인들은 다 이거 투기적 자산에 불과하고 발행 목적도 불명하죠. 그래서 가치 근거도 없고 그냥 팬덤도 없고 그냥 투기만 있는 거죠. 하지만 K컬처 토큰을 만들게 되면 결국에는 실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가 팬심에 종속되기 때문에 가격하고 무관하게 내가 좋아하면 그냥 사는 거죠. 불핑이 좋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팬심에 종속되는 그런 지속 가능한 그런 수요가 존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발행 목적도 분명하죠. 이런 팬덤 경제를 위한 통화화.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 뭐 할인도 해줄 수 있고 이거 가지고 얼마든지 뭐 어떤 것들이 다 결제가 가능하도록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치 근거가 K컬처에 대한 IP 그 다음에 이런 실수요를 묶어가지고 충분히 가치 있는 토큰으로 화폐로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런 문화와 디지털 금융 강국을 플러스 시켜가지고 이 시너지를 내가지고 얼마든지 이 토크노믹스를 통해서 뭔가
그 전 세계로부터 스스로 어떤 그 새로운 컬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새로운 컬처 토크노믹스를 먼저 정의하고 이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 방송을 보는 어떤 큰 손이 계시거나 아니면은 뭐 의원님 뭐 이런 아는 분들 계시면은 제발 지금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제도적으로 건드려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외환 자유라든지 아니면 뭐 아까 같은 금산분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려면 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뭔가 이 K컬처를 가지고 문화, 드라마, 뭐 음악 전 세계를 다 휩쓸고 있을 때 제발 이걸 가지고 K민코인 이걸 통해서 컬처 토크노믹스를 빠르게 대한민국이 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고요. 네, 뭐 작은 아이디어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